글루코워치의 전용 앱 어플리케이션 G밴드 사용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션맨입니다. 글루코워치를 스마트폰과 연동하고 컨트롤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G밴드의 다운로드 설치, 실행 및 초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기기, 갤럭시 폰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아이폰과 같은 애플 앱 스토어에 아이폰과 같은 iOS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본 기기는 그 테스트폰 갤럭시 S24고요. 여기에서 G밴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주세요. 뭐 아시는 분은 직접 찾으시면 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화면을 올리셔서 여기 검색 버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만 그걸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패드에서 플레이 영어로 플레이라고 쳐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글 플레이 누르시면 여기 플레이 스토어, 플레이 뮤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하단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검색 창에 G밴드, GBAND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검색 버튼을 치시면 이렇게 G자 모양의 G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을 이 화면으로 오셔도 되고요. 이 화면 이전에 이 화면에서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우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치가 되고요. 과거에 사용했던 H밴드에 비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동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는 방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단에 사용자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동의하신 후에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컬 모드라고 해서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모드입니다. 저희는 좋아요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성별, 출생, 신장, 체중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성이고 출생 연도는 88년도, 생일은 이렇고요. 키는 174cm, 체중은 75kg, 스킨 컬러는 뭐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컬러로 설정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권한관리에서는 설정을 해주시고요. 허용 눌러주시고 그럼 현재 지금 그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장치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G밴드로 기기를 찾고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방법. 네, 여기 보시면 장치가 연결 해제되었다고 나오죠? 이 부분을 장치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기기 추가를 해주시면 지금 저희 사무실이다 보니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 모델 여기 있는 이 기기에 해당되는 맥 어드레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죠.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각각의 세부 메뉴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각각의 세부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건강 탭입니다.
이 건강 탭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탭입니다. 지금 이 위에 동기화는 지금 현재 이 앱이 이 시계를 연동하게 되면 이 시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지금 읽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게 떠 있는 중간에는 이 메시지가 떠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는 메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이 지금 메시지가 사라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 메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한 관리 위치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보통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이 선택지가 있으면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동기화라는 그 메시지가 사라졌죠. 이제 모든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 그 하루의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입니다. 1.63km를 움직였고 80칼로리를 소모했고 8,000걸음 중에 얼마 못 뛰었네요.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시간별로 이 정도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 이거는 각 시간대별로 30분 단위로 그때그때의 걸음수를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건 뭐 거리의 단위를 마일로 할 거냐 킬로미터로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대략 이렇습니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운동을 할 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라면 산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누르면 그 위치 권한을 활성화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하고 자, 이제 누릅니다. 그리고 구글 맵이 됐든 A맵이 됐든 눌러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운동한 시간, 거리, 그 다음에 소모한 칼로리, 그 다음에 그 킬로미터당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페이스,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그 달리고 산책을 하는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한번 차차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꺼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면을 모니터링하는 탭.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탭인데 지금은 시계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서 시계를 한번 장착하면 여기 이제 여러 메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메뉴들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 옆에 있는 ECG 전극에 손가락을 대고 측정을 해야만 되는 게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고 또 가만히 그냥 이렇게 차고만 있으면 5분이나 10분 단위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그런 건강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심박수, 혈압, 혈중산소, 체온, 혈당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거의 없는데 혈당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점심 먹고 저녁을 먹은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단위를 보면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위입니다. 이 단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이제 10분 단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G밴드 세부 메뉴 안내, 기기 탭. 자, 우선 그 다음에 건강 탭에 대한 설명을 대략 드렸고 기기 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기 같은 경우는 자, 요거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모델명이 나오고 내 기기의 모델, 맥어드레스,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연결을 끊는 게 있고 이 장치를 지우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페이스 갤러리라는 건 시계의 화면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겠다. 여기 다운로드 및 설정을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이 시계 화면으로 저 화면이 설정이 됩니다. 더 많은 걸 보시려면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로딩이 늦네요. 이런 화면들을 쓰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쓰고 싶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시계 화면이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데 자, 이제 전송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송이 되고 나면 저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시계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기기 검색은 뭐냐면 내 시계 어디 갔지 할 때 쓰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계를 진동시키고 벨소리를 울리게 함으로써 시계를 찾는 기능이고요. 시계에서도 스마트폰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만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손목을 한번 딸깍 흔들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촬영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찍힌 걸 보실 수 있죠? 자, 카메라는 그렇고요. 전화는 이것도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설정 누르시고 허용 해주시면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을 때 이 기기에서 받고 또 이 기기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전화를 걸겠다라는 걸 켜주시면 블루투스 통화를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는 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용량 때문에. 그래서 그 즐겨찾기 한 10명까지만 저장을 했다가 이제 즐겨찾기 했던 그 10명에게는 시계로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그 연락처를 등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S 설정은 3번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SOS 긴급 모드에서는 기기는 순서대로 긴급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갑니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음 연락처로 전환되어 누군가 응답하거나 설정된 횟수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겁니다. 그걸 몇 번까지 걸게 할 거냐는 기능이고요. 자, 전화번호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엄마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누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실 땐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SOS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설정했던 그 SOS 기능이 이 전화번호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알림 기능인데요. 어떤 메시지, 이 스마트폰으로 받게 되는 어떤 메시지를 내 글로코워치로도 같이 받겠느냐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G밴드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켜주셔야 됩니다. 자, 허용해 주셔서 여기 스위치가 들어왔으면 다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자, 메시지, 카카오톡, 보통 이 정도만 하십니다. 보통 이 정도만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앱을 설정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KB 스타 기업뱅킹의 알림을 시계로도 받겠다. 그럼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에버랜드를 받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요건 끄고 카카오톡과 메시지만 받고 있습니다. 자, 알람은 말 그대로 시계에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뭐 이 기능은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날씨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에서 날씨를 알 수가 있죠. 그 날씨를 이 시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연결할 거고, 다니는 섭씨고, 위치는 지금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AS 윙 주소가 수원 영통이거든요. 자, 이건 건강 알림인데요. 자, 내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경고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분 간격으로 내가 움직임이 없으면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30분마다 한 번씩 물을 마시라고 해주세요. 이런 기능인데, 사실 물 마시기 알림 기능은 보통 꺼놓는 편이고요. 동작 알림은 켜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을 때 얘가 알림을 주면 일어나서 기지개라도 켜는 편입니다. 자, 이제 건강 및 모니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일단 이 기계를 받으시면 전부 다 스위치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능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은 심박수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사람마다 높은 심박수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는 젊은이냐 늙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5 정도로 해놓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격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음주를 하거나 해서 그 심박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시계가 당신의 심박수가 높다는 경고 알림을 주도록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혈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혈압 교정, 이거는 H밴드에서 쓰던 프라이빗 모드인데 지금 폐쇄라는 건 안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축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그래서 뭐 한 115, 그다음에 이완됐을 때도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난 75, 이렇게 이제 개인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모니터링 모드 켜셨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 혈당 부분은 저는 혈당 교정을 켜놓습니다. 켜놓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및 표시하답니다. 원래 이 스크린 자동 끄기는 이 시계에 스크린이 한번 들어왔을 때 걔가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원래는 기본으로 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설치하실 땐 한 15초나 20초 정도 넉넉히 설치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연결 끊김이라는 건 그 손목 회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목을 회전하면 이 시계 화면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켜시면 되고, 아니 나는 반드시 이 우측에 있는 크라운 버튼이죠, 태엽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끄시면 되는데, 크라운 버튼을, 이 태엽 버튼을 손목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시계의 메인 홈 화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게 이 유효 시간입니다. 원래 기본으로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통 10시 이후에도 시계를 차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실상 24시간인 00시 1분부터 23시 59분까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성은요, 이렇게 누르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예, 이 민감하게로 많이 갈수록, 이 높을수록 시계를 살짝만 돌려도 화면이 켜지고요. 예, 이걸 둔감하게 바꿀수록 확실하게 돌려줘야 화면이 켜집니다. 저는 보통 그냥 중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앱과의 연동인데요. 이 앱을 초기화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른 앱과의 연동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앱을 초기화하는 기능인데요. 예, 보통은 앱을 초기화하기보다는 삭제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G 밴드 세부 메뉴 안내 개인 센터 탭. 자, 그 다음은 이제 개인 센터, 개인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로그인을 하지 않았죠.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쓰지 않으면 이 건강 공유 기능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뭐 그 다른 가족의 또 이메일을 등록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가 가게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예, 저희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단위 이거 중요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센티미터, 킬로그램 그리고 섭씨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블러드 글루코즈 혈당이죠. 이거는 밀리그램을 사용해야 되고요. 날씨는 섭씨를 씁니다. 요산도 예, 밀리그램을 사용하고요. 혈중 지질인데 혈중 지질도 밀리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혈당에서 예, 아까는 원래 mmol, 밀리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오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로 다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표적인데요. 예, 하루에 목표하는 걸음과 수면의 어떤 정도를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5,000보, 수면 시간은 7시간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뭐 이 기능들은 데이터 서비스 이런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예, 이 부분은 그대로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인 G밴드의 초기 설정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용하시는 데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좋고요. 혈당 프라이빗 모드에 대한 안내. 혈당 프라이빗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자, 그 프라이빗 모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강 데이터에서 자, 여기 혈당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까 스위치, 여기 건강미 모니터였죠. 여기에서 혈당 모니터링에서 이걸 켜주시면, 예, 이걸 켜주시면 여기에 이제 보정된 수치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기기에는, 측정 도구에는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오차라는 건 내가 똑같이 놓고 그냥 이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도 계속 조금씩 수치가 다른 걸 의미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 오차고요. 예, 이 기기도 그 보고된 바로는 10에서 15% 정도의 절대 오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상대 오차입니다. 상대 오차라는 건 측정 도구가 달라졌을 때 그 다른 측정 도구와 이 측정 도구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당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시험지 측정이죠. 근데 그 시험지 측정하고 이 기계가 많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오차의 수준을 넘어갈 경우에 그때 요 모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아침 식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아침 식전에 일어났을 때 공복이 이렇게 시험지로 측정을 했더니 만약에 110이었다. 근데 이 시계로 쟀더니 한 80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10과 가장 비슷한 숫자인 108을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 몇 시일까요? 아침에 7시 정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7시에 이렇게 숫자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후도 마찬가지고요. 식후를 먹었더니 저는 아침에 가볍게 먹는 편이어서 당이 많이 오르진 않지만
밥 먹고서 한 2시간 정도 뒤니까 10시 정도가 되겠네요. 9시 59분으로 할게요.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수치를 입력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제가 방금 입력을, 지금 이 시간은 저녁인데요. 내가 아침에 측정해 봤을 때, 우선 지금 이렇게 시계를 착용을 이 글루코워치는 시계를 착용하고 10분이 지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특히 체온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부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이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이미 이 시계를 손목에 착용한 지가 10분이 지난 상태이어야 정상적인 데이터 입력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오늘 아침에 측정을 해봤는데 내 아침 공복이 오늘 한 110쯤 됐었어 라고 지금 밤 11시에 입력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시험지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얼마다 그러면 이걸 입력해야지라고 하면 적어도 한 7시 5분 10분 내에는 이 앱을 실행하셔서 이 모드에 들어오셔서 시계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110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걸 이 6번을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사실 하루는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해서 그렇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지밴드의 다운로드 실행 및 간단한 초기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는 하나하나 매뉴얼을 읽어보시고요. 온라인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온라인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고객센터 070-7954-1847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설명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